네, 평소에 제 패턴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네, 상가연합회, 네, 네, 연합회라고 그냥 부르면 될까, 님께서 어떻게 업무하는지 한번 여쭤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물은 적 있으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초콜릿. 네, 네, 먹으니까 힘나는데요. 네, 하냐고 있으냐고 하는데, 뭐, R&D, 뭐, 네, 경영 컨설팅뿐만 아니라 R&D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조금씩 정보를 모았다가 제가 만나는 이제 대표들을 보고 나면 그 기업에 맞춰서 제가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게 놔주는 거고요. 제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부터 함께 협업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한국기술개발협회를 통해서 또 같이 함께 전문 지식을 제가 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어서요. R&D 협회 코테라, 네, 그리고 정실미를 통해서 제가 정보 같은 것들을 얻어서 중소기업 제가 만나는 보통 대표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지난번의 과정과 연계해서 네.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만 하면 네, 네, 따로 뭐, 네. 따로 한번 날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엔 중소기업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보통 방송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기업에서 돈을 받았을 때도 안 갚아도 되고, 이 자금으로 연구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자금들을 보통 제가 중소기업청의 자금들을 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1, 2월 달에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 방송이 좀 훑어보기 정도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이게 더 우리 기업에 맞는 거라고 생각되시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더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크게는 제가 네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1, 2, 3,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왜 4번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냐면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과 좀 많이 연관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려고 4번의 목차까지 함께 왔는데요. 그럼 첫 번째 어떠한 것들에 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냐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네, 어서 오세요. 중소중견기업 기술 로드맵 전략 제품 리스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반드시 이제는 품목 지정이라고 해서 전략 제품 리스트 요 안에서 자유공모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중소중견기업 기술 로드맵 전략 제품 리스트가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봐서 우리는 이런 우리 기업은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라고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기업체 5억의 자금이 2년간 지원되는 거라서 금액이 꽤 크죠. 그래서 이 자금을 지원하려고 이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내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지금 중소중견기업 기업 로드맵 전략 제품 리스트에 있는 것에 관해서만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냥 훑어보기 정도의 개념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수출기업 기술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지난주 복습 같은데요. 수출 초보형과 수출, 네, 출출, 네, 수출 초보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차이는 100만 불 이상 수출을 하냐, 100만 불 미만으로 수출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그 두 사업 똑같이 다 수출 유망 품목 리스트에 있는
소비재, 비소비재 요 두 가지에 관해서만 그 먼저 품목 지정 안에서 여기서 자유롭다는 거라서 똑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도대체 수출 유망 품목 리스트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지금 1번, 2번은 5억, 6억, 4억, 4억 3천 이렇게 나오는 거라 금액이 크잖아요. 또 우리 기업은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은 또 준비 요건들도 맞춰야 되는 거니까 힘드니까 그러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린 어떤 걸 해야 될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서 작성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 사업도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게 되면 보통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3번을 하게 되면 4번은 그냥 훨씬 하기가 쉽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3번의 과제는 도대체 어떤 건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크게 1, 2, 3, 4 그리고 1, 2, 3을 그러니까 특히 3번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 사업에 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네, 상가연합회님도 혹시나 충분히 지금 네, 어떤 분 잘 모르시겠지만 죄송해요. 어떤 사업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도움될 수 있는 그 주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혁신력 기업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략 제품 리스트가 도대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예, 그 중소 중견기업 기술 로드맵 전략 제품 리스트인데요. 40대 전략 분야로 네. 아, 저처럼 이런 게 꿈이세요? 네. 네. 많이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보는 만큼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자, 다시 이제 지금 이제 전략 제품 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면 혁신력 기술 개발 사업이고 5억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40대 전략 분야 중에서 신산업 분야와 주력 산업 분야라고 제가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과제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네. 예, 이게 신산업 분야라는 건데요. 세부 과제는 되게 많아요. 스마트 홈 비즈니스라고 하면 스마트 홈 플랫폼에서 세부 과제가 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다 있어요. 전략 분야, 전략 제품, 전략 제품의 정의까지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아이템이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여기에 맞다라고 읽어보시면 정의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우리 기업이 이 지금 공고문에 적합하다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용어도 참 어렵죠. 방송 송출 플랫폼 장비, 시험 계측 장비, 차세대 방송 통신 중에서 그 안에서 전략 제품 분야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 기기가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당연하죠. 이렇게 많으면 아이템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참고로 벤처나 이노비즈가 두 가지 중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R&D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2.5% 이상 돼야 되는 거니까 매출액이 10억이라면 2,500만 원 이상 넘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연구소가 있는 기업은 그 조건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다 만족해야 되는 그 기업이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만드는데 스마트 시계에 밴드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네, 올해부터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품목 지정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품목 지정에서 여기 자유공모니까 이 안에서 저희 기업이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기업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이 아이템과 이 정의가 만족되게 되면 지금 네, 이 사업 전략 제품의 정의가 맞춰지게 되게 되면 네, 이 사업의 공고문에 낼 수 있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만큼 어느 정도 추려서 사업 계획서를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쓸데없는 경쟁은 별로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할 만한 사람들이 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벤처 이노비즈 그 매출액 대비 R&D 연구개발비가 2.5% 이상 그리고 연구소가 있어야지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만 벤처 이노비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벤처나 이노비즈가 있으면 되고 벤처만 있어도 되고 이노비즈만 있어도 되고 두 가지 다 있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엔드 연구 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2.5% 이상 그리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 기술은 아까 이렇게 6가지 가사 지원 로봇 뭐 이런 것들 노인 장애물을 위한 근력 보조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지 된다는 거죠. 벤츠 OR 이노비즈예요. 벤처 또는 이노비즈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뒷조건들을 엔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콘텐츠는 이런 게 있다. 차세대 자동차라는 것도 있고 전략 분야에만 한번 체크 들어갈게요. 항공 우주에 대해서도 있고요. 이렇게 뭐 유도 항법 시스템이라든지 위성 안테나 시스템 이런 거, 생활 안전은 지능형 주차 관제 시스템, 센서형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실시간 재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지능형 영상 보안, 바이오 인식, 클라우드 보안, 사물 인터넷 보안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보 보안은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식 서비스 분야는 뭐 바이오 시큐리티, 금융 서비스, 재난 안전 위험 관리 서비스, 개방형 스마트 제조 지원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스마트 제조 애플리케이션도 되고요. 스마트 팩별 센서 및 화상 처리 기술, 스마트 제조 CPS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대표님들한테 이것들 보여주시면요, 자기 회사에 대해서는 아세요. 자기가 어떤 것들을 만들고 본인이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니까요. 네, 이제 이 정도 기업 조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리스트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아이템을 고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헬스케어 이런 부분도 있고요. 첨단 신소재 부품, 네, 에너지 산업, 고부가 소비재 화장품 한번 볼까요? 좀 미백 화장품, 주름 개선 화장품, 자외선 차단 화장품, 아토피 개선 화장품, 마스크팩, 헤어케어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인, 네. 디자인도 들어와 있어요. 정화대 화장품요. 네, 네, 이런 것들, 자동차, 철도, 조선, 네, 반도체, LED 광, 디스플레이, 가전, 네, 인베이티드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예요. 네, 그리고 산업, 일반 기계템, 뭐 정밀 마이크로 시스템. 에너지 환경 기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보통 네, 그 중소 중견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전략 제품 리스트예요. 조금 여러 번 보면 좀 이게 편해지겠죠? 이거 한번 훑어보겠어요. 오늘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벌써 시간이 훨씬 더 지났네요. 네. 그리고 크게는 40대 전략 분야고 신산업 분야와 주력 산업 분야인데 좀 첨단이 많죠. 그죠? 네. 이런 분야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 기업에서는 수출 유망 품목 리스트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된다는 건데요. 네, 소비재와 비소비재로 나눠지는 거고, 소비재는 화장품, 생활용품, 의료 잡화, 음료고, 비소비재는 기계 소재, 전기, 전자, 정보통신 이런 것들인데 앞에 거랑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 기술 로드맵 리스트, 전략 리스트하고 도대체 이거 비슷한 것들이 용어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볼게요. 일단 소비재예요. 소비재는 돼지고기, 뭐 닭고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와요. 밀크와 크림, 요구르트, 감자. 이건 수출에 관계된 것이에요. 뭐 녹차 이런 거, 곡물, 뭐 참기름과 뭐 이런 것들, 지방기름,
베이커리 혼합물, 파스타, 시리얼 이런 것도 다 들어와요. 팝콘, 주스 이런 것도 들어오고요. 누다장 아이섀도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 혹시나 고객분이 계시면 이쪽으로 수출하실 분 계시면 이쪽으로 연계시키면 좋아요. 네. 그리고 매니큐어, 베이비 파우더, 샴푸, 두발 제품, 화장 비누도 돼요. 양초 캔들도 되고요.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네. 플라스틱 기계용 부품도 되고요. 방한용 장갑도 되고 다이어리 노트북도 되고요. 네. 너무너무 많아요. 인조 섬유제, 여성용 스포츠 의류도 있고요. 벨트, 장갑, 도시, 패션 잡화도 있고요. 그리고 네. 속눈썹도 있어요. 그리고 모조 진주 액세서리도 있고요. 유리 세공품도 있고 선별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들도 있고 네, 철강제의 설거지통 이런 것들도 있고요. 면도칼도 있어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도 있고요. 가변식 축척기도 있고 축전기, 그리고 미세 정료 자극기, 고글도 있네요. 손목시계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소비재예요. 소비재. 수출에 관계된 자금들이 지원할 때 소비재 항목 여기 있으면 요 품목에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100만 불 이상 100만 불 미만 수출에 따라 초보형과 아닌 걸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그 비소비재 분야인데요. 이거는 좀 약간 기술력 같은 기능. 산업 기술 분류도 있고요. 품목도 있어요. 수출 유망 품목이고 품목 개요, 사업 기술 분류 안에 있으니까 요거랑 잘 맞추시면 돼요. 카메라 캠코더도 있고요. 네. 디바이드, 실험용 로봇, 전시 안내 혹은 실습 시연용으로 설계된 제작 로봇 이런 것들요. 네, 산업용 로봇. 네, 엄청 다양하죠. 거의 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현장에 가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영상 촬영 기기나 되게 많아요. 품목 지정이 되게 많아서 이 품목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네. 오늘 한번 훑어보기 개념으로 갈게요. 그 식품용 냉장 차량인데요.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온도를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제품, 요런 것들에 관해서 네, 하게 되게 되면 비소비재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니까 소비재와 비소비재 부분을 나눠지는 거고요. 비타민 제제도 돼요. 추출하거나 합성하여 제조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영양제 만드는 회사들 있으면 또 연결하면 좋겠죠. 네. 임플란트도 있고요. 드라이기도 있어요. 차량용 제동 장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되게 많죠. 빨리 넘어갈게요. 네. 네, 한번 그냥 훑어보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기 조화기도 있고요. 수출 실적이 맞아 있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100만 불 미만이고 100만 원이니까 조금이라도 실적이 있으면 수출 초보형이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 자꾸만 쓰다 보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회사가 수출 실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충분히 보시고 사업계획서 제출하시면 돼요. 네,
4억, 6억 자금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지금 이제 요까지 훑어보기 하는 걸로 하고 끝내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본 메인으로 들어갈게요.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어떤 사업이냐면 그 R&D 기획 역량이 부족해서 그 이제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해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 기획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중소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R&D 이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이런 그 R&D에 뒤에 조금 나와요. 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볼게요. 그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 및 시장성 조사,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 등을 R&D 기획을 지원하는 이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가 난 정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 개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형식에 맞추거나 이런 뭐 시장을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정말 또 우리 기술이 정말 신기술이 정말 시장성이 있는 건지 또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기서 평가를 많이 해주는 거니까요. 이게 평가가 잘 받게 되게 되면 사업까지하고 바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 규모는 46억인데요. 한 개 기업에 많지는 않아요. 90개 과제로 1차를 하고 2차는 4월 5월에 하는 거고요. 이건 2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분은 이제 지원은 도대체 돈을 얼마 주는 건지를 보게 되게 되면 정부에서는 2,550만 원을 줘요. 중기청에서는 2,550만 원을 주고요. 총 사업비는 3,400만 원인데 기업에선 현금을 340만 원을 내야 되고 현물은 보통 인건비라고 표현하는데 인건비를 510만 원을 그러니까 그거를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340만 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 2,550만 원과 기업이 총 850만 원 중에서 현금 340을 그 자금을 함께 해서 이런 지금 R&D 기획 지원 사업을 R&D 기획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볼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창업 7년과 창업 한 7년 이상 된 기업과 이하 기업을 나눠주는데요. 60%를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니까 창업 기업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외에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보통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잖아요. 매출액 나눠지지만 매출액 120억 미만 정도가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과제를 지원할 수 있고요. 창업 과제와 일반 과제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소기업은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차이는 7년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은 그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저는 뭐 신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술에 관해서 만들고 싶어 하면 그런 기획기관이 연결이 돼서 그 기술 시연 가능성과 제품화 및 시장 전망, 향후 산업 전략, 필요한 기술 개발 과정 등을 기술성, 사업성에 대해서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정기업, 우리 이제 기업 임직원과 기획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 기획을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죠, 훨씬. 기업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획기관은 기보, KISTI, 특허 법인 컨설팅 법인 등이 요런 컨설팅 법인 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기획기관은 기보, KISTI, 특허 법인, 컨설팅 법인 등이 함께 도와주는 거니까 그 R&D 기획 능력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고요. 그리고
그 전체 선정 과정 중에서 60% 이상은 창업 과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건 7년 미만 기업을 창업 과제 창업 과제 지원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제품화 및 시장 전망, 향후 사업 전략, 필요 기술 개발 과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을 지원한다고 얘기됐고, 네. 이거 같은 말 제가 이거 반복해서 올라왔네요. 그리고 근데 선정 기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R&D 기획 역량 교육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7시간, 그리고 정규 교육을 16시간, 협약까지 필수로 이수해야만 되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되고 정규 교육을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smtech go.kr로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동영상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것들을 지원하냐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크게 기술 분야와 사업성 및 경제성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기술적 분석, 기술 진단, 요렇게 이제 시장성하고 이렇게 그 세부 내용도 나눠져 있는 거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술 개요가 사실 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기술 현황과 전망, 선행 특허 기술 분석. 내가 만들고 싶은 내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이런 게 다른 데서 혹시 특허를 많이 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분석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걸 하고 싶게 되게 되면 특허법인에서 도와주겠죠.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 혁신성 및 기술 경쟁력이 있는 건지, 지금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건 혁신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안 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 리드 분석, R&D 목표 같은 것도, R&D 목표 같은 경우에 수치적으로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막상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라게 되면 도움 받으시면 많이 잘 하실 수 있겠죠. 많이 잘 하실 수 있겠다. 어쨌든 사람을 만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시장 분석. 내가 만들고 있는 기술 개발했던 게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 타겟은 어디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추진 어떻게 할 거고 수익성 분석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다 보통 R&D 기획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지원 내용 일부 수정됐다는 건데요. 최근에 약간 더 수정돼서 첨부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기획 지원 종료 후 기획 보고서가 최종 평가와 함께 별도로 연계 지원을 평가해서요. 그 R&D 사업 추천 대상 과제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됐다면, 원래 만약에 선정됐다면 2017년도, 2018년도에 연계 가능한 R&D 사업의 신청 자격에 충족하여 신청할 그거에 대해서 1회 하나요. 서면 평가를 면제받고 가점까지 받아서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업을 우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작년에는 사실은 연계되게 되면 무조건 보장이 됐는데 무조건 선정에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되는 건데, 어쨌든 서명 평가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2017년도 10월에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2018년도 12월 말까지 연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서면 평가 도대체 면제되는 게 어떤 거냐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및 기술 혁신 개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서면 평가 면제되고요. 산학 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 일부, 첫걸음 도약 협력,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일부, 기술 전문 기업 협력 부분에 대해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평가가 면제되고 가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장 평가의 가점인데요.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사업 일부, 제품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 사항을 주어져서 조금 더 확률이 무조건 선정되는 게 아니라 선정될 확률이 더 많아질 수 있죠. 보통 서명 평가는
이제 보통은 합격자의 보통은 2배 정도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확률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 사업이 필요한 기업들은 네, 꼭 참고로 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그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어떤 것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훑어보기로 하고 다음에는 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것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네, 어떤 사업의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 우리가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다라고 얘기했고요. 크게 제가 4번을 얘기 안 했네요. 1, 2, 3을 했는데 1번은 뭐냐면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 네, 그런 기업들은 중소 중견기업 기술 로드맵 전략 제품 리스트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거 한번 훑어보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금은 5억이 기업에 가는 거고요. 기업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고 첫 번째가 벤처나 이노비즈 네, 인증이 있어야 되는 벤처 이노비즈 2가지 중에 하나와 그리고 그 매출액 대비 2.5% R&D 네, 연구개발비로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 증빙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3번째가 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관해서만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혁신력 기업 기술 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전략 제품 리스트 안에 있는 품목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자유 공모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보시게 되게 되면 좀 기술 이렇게 좀 정말 혁신에 가까운 기업 기술 개발이 그러니까 기업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수출 기업 기술 개발 사업은 크게 소비재와 비소비재로 나눠서 수출 기업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실적이 있거나 100만 불 이상인 있는 기업을 2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 수출 기업 기술 개발 사업을 하려는 분은 이 수출 유망 품목 리스트 소비재 비소비재 분야에 대해서 요 안에서 자유 공모라는 거 말씀드렸고 오늘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 사업은 R&D 기획 지원 나는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지금 특허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 건지 선행 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게 충분히 사업화될 수 있는지 아닐 수 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수익성이라든지 사업성 다양하게 이 R&D 기획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중소기업이 아이템이 충분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잘 보완이 되셔서 나중에는 다른 연계된 사업으로 네, 좀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많이 높게끔 연계돼서 R&D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네, 기획 지원 사업을 전 단계로 까는 부분이라서 필요하면 R&D 기획 지원 사업을 통해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사업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